밥이 보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우리가 매끼 먹는 흰쌀밥은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이는 흰쌀의 도전 과정에서 영양소가 함유된 쌀륜이 대부분 떨어져 나가게 되어 탄수화물만 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흰쌀밥에 첨가해서 먹으면 평범한 밥을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3가지 식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뽕잎입니다. 뽕나무는 옛부터 신이 내린 나무라는 뜻으로 신목으로 불렸는데요. 세계 최초 의학서적인 신농본 초경과 동의보감에 따르면 뽕나무는 잎부터 줄기, 뿌리까지 모두 효능이 있는 귀한 약재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이런 뽕잎에는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이 매우 풍부한데요. 뽕잎만 먹고 단백질 덩어리인 비단실을 뽑아내는 누에만 봐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누에에 핀 동충하초는 불로장생의 비약으로 귀한 대접을 받을 정도인데요. 뽕잎에는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루틴 성분이 메밀에 비해 18배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루틴 성분은 피를 맑게 하는 청혈작용을 하고 체내 쌓여있는 혈전을 녹여주기 때문에 심장마비, 뇌졸중, 고혈압 등 각종 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에 세린과 티이로신 성분도 풍부한데요. 이는 혈관을 확장시켜주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시면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를 진단받은 분이라면 뽕잎을 꼭 드셔보시길 추천하는데요. 뽕잎은 당뇨의 천연치료제라 불릴 만큼 당뇨에 좋은 데옥시노지리마이신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포도당이 몸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지연시키고 혈당을 떨어뜨려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게 됩니다. 영국 영양학에서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뽕잎 추출 분말 섭취군은 미섭취군에 비해 식후 혈당 상승이 현저하게 억제된 결과가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당뇨를 억제하는 성분 외에도 필수 아미노산과 각종 영양소 함유량 역시 높은데요. 그 양은 칼슘이 시금치의 50배, 철분은 무의 160배나 되는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때문에 당뇨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 외에도 빈혈 위험이 있는 성장기 아이나 노인이 섭취하면 영양 불균형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뽕잎은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 폴리페놀이 풍부해 암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한 연구에서는 뽕잎을 삶은 물에 암세포를 넣자 성장 속도가 현저하게 낮아졌음을 발표하기도 했죠. 뽕잎의 효능은 이렇게 많지만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닌데요. 뽕잎의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본인의 성질이 차거나 설사나 복통이 잦은 분들은 가다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추천 식품은 녹차입니다. 항암에 효과적인 식재료로도 잘 알려져 있죠. 특히 녹찬물을 넣어 밥을 하면 체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성분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흰쌀밥에 비해 녹차물로 지은 밥은 폴리페놀 함량이 40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폴리페놀은 혈중 콜레스테롤 흡수를 지연시켜서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단백질과 결합해 암 증식을 억제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분당 서울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녹차 4잔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대장암의 씨앗이 되는 용종 발병률이 44%나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녹차에 있는 또 다른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 덕분입니다. 녹차 추출물 성분인 카테킨은 종양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C와 비타민 E 등 다양한 항산화 비타민까지 함유하고 있습니다. 녹차의 이런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은 암세포 증식을 강하게 억제하고 그중 림프구성 백혈병의 암세포를 죽이는데 특히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다수 나왔는데요. 물론 이렇게 몸에 좋은 녹차도 카페인 성분 때문에 섭취가 꺼려지는 분들도 있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녹차는 대사가 빨리 진행되어 빠져나가기 때문에 커피에서 보이는 카페인 부작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염려되신다면 섭취량을 점진적으로 늘려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건강을 위한 녹차물밥 만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녹차밥은 쌀 1인분당 녹차 분말 3g 정도 넣어주면 충분한데요. 녹차 분말이 없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녹차 티백으로 우려낸 물을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다만 녹차밥은 그냥 쌀밥보다는 찰기가 조금 더 생기게 되니 물 조절하실 때 조금 질게 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녹차향이 걱정되시나요? 녹찻잎으로 밥을 하면 밥 아래 스미기 때문에 의외로 녹차향이 강하게 나지 않을 테니 거부감 없이 건강한 녹차밥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밥에 넣으면 좋은 음식은 흰 강낭콩입니다. 흰 강낭콩은 혈당을 낮추는 대표적인 식품 중 하나인데요. 흰 강낭콩의 파세올라민 성분은 탄수화물이 당분으로 전환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식후 혈당까지 조절하는 효과를 지녔다고 합니다. 특히 흰 강낭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릴 정도로 그 어떤 식품보다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 양은 달걀의 2배, 우유의 8배나 된다고 합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것뿐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신진대사 개선에 탁월한 효능을 얻을 수 있죠. 만약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포화지방이 많은 육류 대신 단백질원으로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흰 강낭콩에는 영양소도 풍부한데요. 하루 권장량 기준 강낭콩에는 철분이 46%, 칼슘이 40%, 식이섬유 섭취량은 고구마의 8배나 들어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흰 강낭콩은 최근 당뇨식이나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콩에 들어있는 섬유질 때문에 결장에서 탄수화물 제흡수를 감소시키고 포만감을 유지시키게 됩니다. 만약 식단 조절이나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다면 공복감을 줄여주고 영양소 함유량은 높으나 칼로리는 100g당 77칼로리밖에 안 되는 흰 강낭콩 섭취를 적극 추천합니다. 만성 피로를 달고 사시는 분들에게도 흰 강낭콩은 추천식품인데요. 흰 강낭콩의 레시틴 성분이 간에 쌓인 독소를 해독하고 누적된 간의 피로를 개선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럼 흰 강낭콩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문가들은 30g 섭취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종이컵으로 치면 한 컵 정도 되는데요. 밥에 넣을 흰 강낭콩은 딱딱하기 때문에 5시간 이상 불린 후 밥할 때 넣으면 부드러운 식감의 흰 강낭콩밥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한 당신을 위해 블로처가 힘껏 응원합니다.